안녕하세요. 저는 국제갤러리에서 데퓨티 디렉터로 근무하고 있는 이승민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파리플러스에 참여하는 한국 갤러리로는 유일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첫 해부터 또 바젤이랑은 98년도부터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하고 또 뜻깊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도 작년에도 오시고 올해도 오셨어요? 네, 맞아요. 작년에도 왔습니다. 현장에서는 우선 작년은 1회다 보니까 바젤이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셨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 컬렉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작년이 워낙 잘 됐으니까 그러한 좀 바젤의 분위기를 듣고 그랬던 분들이 또 한국에서 많이 찾아주셨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제 해외 페어 참가할 때는 굉장히 조금 포커스가 해외 컬렉터들한테 한국 작품들, 뭐 국내 중견이라든지 단색화 대가들 많이 소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작품은 중앙에 지금 걸려있는 양혜규 작가의 행잉하고 있는 조각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작가를 대표하는 재료 중에 하나인 이런 벨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어떠한 정원을 연상시키는 듯한 작업인데, 여기 있는 식물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제 식물은 아니고 인공식물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작가를 대표하는 이런 벨이라는 소재랑 인공식물이 좀 이질적이지만 조화롭게 어울리면서 굉장히 좀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미 양혜교 이제 좀 많이 알잖아요. 네, 맞아요. 네, 굉장히 해외에서도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해외 컬렉터들도 보면 이제 이거 양혜규다 라고 알아보실 정도로 굉장히 좀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것 같아요. 중앙에 이렇게 설치하니까 약간 하울의 움직이는 성처럼 붕 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또 굉장히 동면한옥이라는 저희 이제 최근에 했었던 전시에서도 보셨던 분들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또 저희가 야간 개장하면서 그 관람객들이 플래시로 직접 이렇게 좀 탐험도 하고 그랬었던 작품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또 바젤에 이렇게 갖고 오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네. 선생님 엄청 잘하네요. 또 저희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작품 중에 하나는 바로 아마 많이들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강석영 작가님의 작업이에요.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최근에 리움에서 전시 진행 중인 그 버들북 꾀꼬리라는 전시에서도 보셨던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동일한 연작의 이제 작업이고요. 작가님께서 사실 동양화를 전공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현대적인 패턴이라든지 색을 통해서 좀 재해석하는 그러한 느낌의 작업이에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 뒤에는 조선시대에서 춘행무의 바닥으로 활용이 되기도 했었던 그런 화문석이 자리하고 있고요. 그 앞에는 또 이 스틸 프레임에 보이시는 이런 문양들이 조선시대 또 하나의 이제 음악 악보 중에 하나인 정감보에서 영감을 받으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딱 한 번에 봤을 때는 굉장히 현대적이다, 굉장히 어떤 페인팅 같다, 조각적인 페인팅 같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고 배우다 보면 또 굉장히 흥미로운 한국적인 요소들이 많은 그런 작업입니다. 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가 역시 이제 한국 작가인데요. 이승조라는 1941년생 선생님이세요. 90년에 작고하셨는데 제가 이 작품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사실 10월부터 11월 중순 정도까지 마졸레니 런던이라는 이탈리아 기반의 갤러리랑 저희가 이제 2인전을 개최를 하고 있어요. 런던에서 하고 있는데 마졸렌이라는 이탈리아 토리노랑 런던에서 두 곳을 운영하고 있는 갤러리여서 좀 그 작가 중에서는 아고스티노 보날룸이라는 또 이탈리아 근대의 마스터랑 또 이승조 작가님 이렇게 2인전을 진행을 하면서 좀 너무나 다른 세계에서 살았지만 또 어떻게 그런 부분들이 시각적으로 교차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런던에 계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올드 본드 스트리트로 가셔서 한번 관람하시길 바랍니다. 이승조 작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국 기하학의 선구자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좀 7, 80년대에도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는데 단색화랑은 조금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본인의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굉장히 또 에어브러쉬와 같은 효과가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렇진 전혀 않고 작가 본인이 정말 붓칠을 수없이 한 다음에 그거를 또 이제 사포질을 하시면서 굉장히 좀 부드러운 표면을 만드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정말 뭐 1900 몇십 년도에 만들어졌다는 작품 치고는 너무나 현대적이고 정말 세련되고 모던한 느낌이 드는 게 특징입니다. 한국에서 전시 봤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저희가 또 가장 중요한 시기에 또 전체 3관을 다 근데 이렇게 사용하면서. 어두운 색 시리즈는 좀 저도 맞아요.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보통 흰색과 뭔가 블랙과 이렇게 섞여 있는 대비가 있는 걸 보다가 맞아요.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또 블랙 시리즈일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두운 톤의 작업을 많이 하셨었는데 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좀 기하학적인 파이프 작가라고 불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좀 더 이제 원통형의 이러한 문양들이 반복되는 그러한 작업들이 특징입니다. 여기 바깥에 있는 이 작품들 설명해주세요. 드디어 이제 해외 작가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1986년생 태국 작가 코라크리 나룬나눈차이라는 좀 젊은 작가고요. 저희가 전속 갤러리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작가분들 중에서는 조금 젊은 축에 속하긴 하세요. 근데 태국 작가긴 하지만 지금 뉴욕이랑 방콕을 오고 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 보시면 이제 굉장히 강렬한 작업이긴 해요. 그래서 보이면 이제 실제로 데님이라는 소재를 불을 태워요. 그 다음에 그 불타고 남은 잔여 데님 조각들을 캔버스에 붙이고 데님 밑에 보이는 이러한 불같은 불타오르는 이런 강렬한 장면들은 사실 작가가 그 데님을 불태우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화질로 사진을 찍어요. 그 불길을. 그 다음에 잉크젯으로 이제 캔버스 위에 그 불길을 인쇄를 한 다음에 잔여 데님을 또 콜라주를 시키고 그런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떠한 입체적인 과정을 통해서 제작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모든 게 사실 어떠한 순환 과정이라든지 어떠한 재생 과정 그러한 거를 표현하는 일종의 시각적인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인쇄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불사진이 캔버스 위에 인쇄가 한번 되고 그 위에 이렇게 좀 거뭇거뭇하게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타서 붙여진 게 이제 타고 남은 데님 조각들. 어떻게 보면 사실 콜라주 형식이에요. 맞아요. 네, 콜라주 형식이고 흥미로운 거는 사실 데님이라는 게 불에 잘 타지가 않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좀 잔여 데님이 좀 많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또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네. 그래서 뭐 작가가 평소에 이런 데님 회화라고 하는 페인팅들을 제작을 할 때는 블리치된 데님, 뭐 워싱된 데님 이런 거를 많이 쓰기도 하고요. 좀 다양한 류의 좀 청바지 혹은 그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청바지를 처음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작가에게 있었나요? 작가가 아무래도 방콕 출신인데 미국에 가서 유학을 좀 대학교 때부터 아마 어렸을 때부터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좀 본인이 이렇게 서구 문화에 적응이 되고 또 오픈되고 그러한 과정이 어떻게 보면 데님이라는 굉장히 미국적인 소재잖아요. 그런 게 또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세계에 퍼지고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생기면서 그런 게 어떠한 사실 소재는 데님 하나지만 미국 문화 혹은 뭐 서구 문화가 어떻게 어떤 경로로 세계에 퍼져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또 데님이라는 소재를 활용하게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계속 저도 그렇고 계속해서 뭐 국내 페어를 참여를 해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끼는 게 해외 컬렉터 분들이나 미술 애호가 분들도 점점 뭐 단색화뿐만 아니고 한국 중견 작가, 뭐 젊은 작가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저희는 단색화 때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심히 한국 작가분들 많이 홍보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저희 전시장 혹은 뭐 페어에서 많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